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이 크림반도의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크림대교에 대한 통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크림반도 및 흑해 지배 구상이 산산조각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푸틴의 지배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Y타임즈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면서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 케르치대교도 교통과 해상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어서 러시아의 이런 대응은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시크도 현지 시간으로 1일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케르치대교를 연기가 뒤덮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모스크바 당국은 크림반도가 공중 공격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서 이날 케르치대교 주변에서는 2시간여 동안의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드론이나 미사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연막탄 발사 장면도 포착됐으며 즉시 다리의 통행도 중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1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공중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거셌다는 의미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군은 해군 드론과 미사일로 이 크림반도 내 러시아 방공기지를 성공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크림반도 전환과 관련해서 모스크바 타임스도 2일 러시아 당국은 1일 크림반도를 목표로 대량의 공중 무기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어서 케르치대교도 일부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통행이 중단되었으나 늦게서야 다시 회복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31일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서부 해안에 있는 전략 목표인 대공방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러시아군과 가까운 영향력 있는 리바르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서부 해안의 올레니프카 마을 근처에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열렸던 크림반도 플랫폼 회의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흑해 지배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났다 그러면서 흑해에서 러시아군의 약화가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크림반도와 흑해에서의 지배권 장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세를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 흑해 함대는 더 이상 흑해 서쪽에서 작전할 수 없으며 점차 크림반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성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대한 점령 의지는 더욱 확고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열렸던 외교 이니셔티브에서 우리는 아직 크림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곧 확보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크림반도 통제권 확보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이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흑해 함대의 탄약고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폭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인 아스트라는 군부대 부지가 파손됐고 군인 1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담은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 크리미아 리얼리티도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 4개의 탄약고가 폭발이 목격된 곳 근처에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푸틴이 지난 2014년 합병한 이 크림반도를 해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흑해 함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동부전선 등에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하루 동안에 100곳이 넘는 정착촌에서 러시아의 포격을 받았다라고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것을 틈타서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오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낮 동안 적군이 10개 지역에 118개 마을을 포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멘코 장관은 이어서 밤사이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규모 포격을 가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에 주춤했던 이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된 데는 북한으로부터 인도받은 탄약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ZDF 방송은 러시아가 최근 도네츠크 인근 유성도시 아우디유카 전선에 병력과 전차를 대거 투입하면서 하루에 2만 내지 3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부분 이미 전선에서 목격된 바 있는 북한산 탄약 공급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과 관련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약의 품질이나 규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선박을 통한 대대적인 탄약 공급은 러시아가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에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하이테크 무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포와 포병대가 전투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결정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왕립합동군사연구소, 그러니까 RUSI 연구원은 가디언에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게 확인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가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에 이어서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주요 공급선은 탄약 부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힌튼 영국군 포병대 소령도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비축량이 거대하고 러시아가 사용하는 구소련이나 러시아 무기 체제와 호환이 된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공급하는 포탄은 아마도 구소련 시절 사용된 122mm 방사포와 120mm 그라데 다연장 로켓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패트릭 힌튼은 이어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당한 규모를 비축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전투 준비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공급하는 포탄의 질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 관련해 형편없이 만든 포탄은 성능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정밀성 부족이라든지 오발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양이 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의 규모와 관련해서 엔츠 키비젤그 에스토니아 방위군 EDF 군사정보 최고 책임자 대령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로 선박에 실어보낸 컨테이너 1,000개를 근거로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 30에서 35만 발을 공급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군의 하루 포탄 소비가 1만 발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물량은 한 달가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의 공급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